온라인 실업급여 신청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고 핸드폰 모바일로도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안내하는 내용은 일용직이나 계약직, 상용직 다 모두 해당됩니다. 사용이 편리한 쪽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모바일로도 각종 교육도 시청하고 인증도 받고 다 하니까 편하신 대로 신청하면 됩니다. 한 가지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고용보험 신청하는 사이트가 고용24로 통합 운영되고 있어요. 어느 쪽으로 신청을 해도 마찬가지 같긴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용보험 모바일이라는 이름의 전용 핸드폰 어플이 따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어플과 사이트에서 각자 운영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저에게도 이 문제로 인해 센터에서 신청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다뤄볼게요. 아무튼 저는 퇴사하고 2주 정도 있다가 인터넷에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하는 시기는 좀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 점은 좀 중요해서 또한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고요. 오늘은 신청 과정을 중점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다른 많은 유튜브 채널에서 실업급여 인터넷을 신청하고 워크넷에 가입을 하고 온라인 동영상 시청을 완료하고 센터에 방문하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은 맨 나중에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왜냐하면 인터넷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세부 작성란에 워크넷 구직 신청과 온라인 교육을 이수했는지 표시되는 란이 있는데 신청서를 먼저 작성하면 이 부분이 미수료로 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서는 워크넷 구직 신청,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급 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을 하는 순서를 추천드립니다. 자, 먼저 검색창에서 워크넷을 검색합니다. 인증을 하고 로그인을 해서 구직 신청을 합니다. 저처럼 실업급여 신청이 처음이 아니라 전에 워크넷을 사용하셨더라도 다시 로그인해서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1년이 지나면 신청 기록이 삭제됩니다. 이번에 들어가 보니 전에 작성했던 기본 정보는 있는데 구직 신청을 해제된 상태입니다. 다시 구직 신청을 합니다. 이번에는 구직 분야도 하나 더 추가해봅니다. 바로 영상 편집 기획 분야로 하나 더 추가해봅니다. 이것도 기술이라면 기술이니까요. 지난번 실업급여 신청하면서 방구석에서 배운 기술이죠. 이걸로 재택으로 편집하는 일도 얻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다음 네이버에서 고용보험을 검색합니다. 이곳을 클릭하고 들어가면 고용보험 첫 페이지에 고용24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팝업 창이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맨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개인 로그인은 진행합니다. 저는 금융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이 부분은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좀 까다롭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이 부분에서는 모바일이 좀 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네요. 다음으로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클릭합니다. 이 교육은 중간에 퀴즈가 없으니 그냥 지나듯 쭉 보시면 됩니다. 중간중간 다음 영상으로 클릭을 해야 하고 영상을 한동안 안 건드리면 영상이 멈추기도 합니다. 가끔 건드려줘야 해요. 그리고 모든 내용을 주의 깊게 볼 필요는 없고 나랑 관련 없는 내용도 많기 때문에 중간중간 주의 깊게 보면 되시는 정도입니다. 또 페이지에 안내하는 내용과 중복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면서 봐도 충분합니다. 온라인 교육 영상을 끝까지 다 보셨다면 이제 수급 자격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여기 페이지 아래를 보면 워크넷에 구직 신청을 했는지 온라인 교육을 이수했는지 자동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 부분은 내가 수정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보고 왔어야 한다는 뜻이겠죠. 다음은 최종이직 사업장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 정보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신청을 할 때 이미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정도 불가합니다. 이직일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만약 이직일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전 직장 사무실에서 아직 퇴직 신고가 안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퇴직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 날짜 잘 봐주시고요. 실제로 제가 일한 날짜랑 다르게 기입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회사에서 4대 보험 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이 날짜까지만 신고를 해서 마지막 신고일이라는 의미로 마지막 근무일을 적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구체적 이직 사유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적으려고 해도 수정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일용직이라 안 적혀 있겠지만 정규직, 계약직 분들은 적혀 있을 겁니다. 개인 사유로 적혀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하겠죠. 다음부터는 항목 하나씩 클릭을 하도록 선택하는 부분이 계속 연이어서 나옵니다. 이 부분 중요하니까 잘 봐주세요. 다음에 나오는 항목은 수급 자격 신청일의 근무일 조건을 고르는 것입니다. 오늘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일까지 근로일의 합이 기간 전체 일수의 3분의 1 미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상용직이나 계약직은 어떤 걸 선택하든 상관없지만 저 같은 일용직은 꼭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코시국 이전에는 이런 조항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오늘이 29일에 신청하러 갔다면 지난달과 이번 달 전체 일수, 그러니까 두 달의 합 59일 중 내가 일한 날수가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계산해보시고 일용직 분들은 3분의 1이 넘게 일했다면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3분의 1 미만으로 줄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건설 노동자는 이런 조건 상관없이 14일 동안 출근 기록이 없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신청 정보를 기입합니다. 전 직장 이직 사유를 적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작성할 당시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고민할 필요도 없는데 말이죠. 뭐로 적던지 일용직은 실업급여 신청과 이직 사유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도 스스로 합당한 이유를 생각해낸 게 야간 근무 체력적 한계라는 사유입니다. 이 말이 맞기도 한 것이 야간 일을 몇 년 동안 계속한다는 것이 어렵기도 하고 체력적으로도 사람 몸에 좋지 않은 건 분명할 테니 말이죠. 저도 이번에 퇴사를 하면서 야간 일은 나에게 맞고 좋기는 한데 중간중간 일정 기간마다 좀 쉬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강회복 차원에서 햇빛 보면서 비타민 D를 합성할 시간을 마련하고 싶어졌거든요. 이런 게 필요하긴 하죠. 다음은 실업 크레딧,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국민연금을 계속 낼 것인지 낸다면 자동이체를 할 건지 자동이체를 안 한다고 클릭을 하면 정해진 입금처로 매번 입금을 하도록 설정이 됩니다. 이 실업 크레딧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국민연금을 계속 내도록 국가에서 기존에 내던 금액의 75%를 대신 내주는 제도입니다. 저는 25% 정도만 실업급여에서 빼서 입금을 하면 됩니다. 저는 이 제도를 보시는 것처럼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안 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개인 선택입니다. 다음은 취업 드림 수첩을 받을지 말지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이 수첩은 지난번 신청했을 때도 받지 못했던 거여서 이번엔 꼭 신청하고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택해봅니다. 뭔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걸 선택하는 게 없었는데 이번에 선택하는 게 생긴 걸 보니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봅니다. 이제 마무리입니다. 다 작성했고 이제 제출하려는데 아래에 이런 대목이 있네요. 이 신청서를 내더라도 반드시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해서 본인 확인과 실업신고를 해야 신고 절차가 완료된다는 뜻입니다. 여기 있는 매뉴얼 다운로드는 다운로드 해봤는데 별 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제 고용센터를 방문할 일정을 예약합니다. 해당 고용센터 위치가 나오고 날짜를 고릅니다. 해당 일정에 신청한 네 번째 신청인이 되었네요. 그리고는 전송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시간은 아침 8시 전이고 아직 출근 근무 시간 전이라 접수 완료 처리 중으로 넘어가길 기다려봅니다. 이 점은 제가 센터를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하고 난 이후에야 처리 완료로 뜹니다. 그럼 이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아봅니다. 신분증을 챙겨서 점심시간을 피해서 방문해봅니다. 주차장은 있지만 많지 않아서 인근에 차를 세우고 들어갑니다. 번호표를 뽑아야 하는데 번호표는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처음 방문하는 사람과 기존의 신청을 완료하고 실업인증을 받으러 온 사람이 받는 번호표로 둘로 나눠집니다. 자기에게 맞는 번호표를 받아 기다리며 표지판을 읽어봅니다. 신분증 챙기고 퇴직 날짜 확인하고 일용직은 최근 2개월간의 출근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출근 날짜를 정확하게 알고 기입하도록 선택하는 란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퇴직 사유도 확인하고 가야겠죠. 근데 큰일이 생겼네요. 아니 큰일이기보다 쓸데없는 일을 했네요. 여러분은 이런 실수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따지고 보면 제 잘못도 아닙니다. 전산상에는 일용직이나 상용직이나 이런 선택지가 전혀 안 나와 있다고 하네요. 이 점은 상담사분들도 인정하시는 부분인데 왜 이게 수정이 안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은 이런 일 되풀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시간 낭비했네요.